서울과 수도권의 최신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UNR 컨설팅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지난 17일이죠. 제12차 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안건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주에 안건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동대문 제기동 67번지, 용도동 39번지 일대, 신월동의 77-1번지, 군모동의 군모동 상가의 574번지, 그다음 은평 불광동 23번지 일대고요. 네. 그다음에 쌍문 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쌍문동 460-188번지고요. 그다음에 쌍문 2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도 역시 지정됐고요. 137-13번지 일대. 그다음에 잠실 우성 아파트의 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지정권이 잠실동 101-1번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쌍문 1, 쌍문 2, 잠실 우성 아파트는 심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정비구역이 좀 이번에 좀 보류가 되는 걸로 네. 나왔고요. 대치 쌍용 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이 조건부로 이제 가결됐고요. 쌍용 2차 역시 이제 조건부로 가결됐고요. 그 다음에 마곡의 그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결정이 약간 수정해서 이제 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충동 2가 202번지 일대, 흔히 신라호텔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이제 비즈니스 호텔로 실제로 짓는 건에 대해서 두 번째 지금 안건이 올라왔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이제 보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역도 다양하게 좀 안건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도봉구 쌍문동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보류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우선적으로 그 쌍문동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구역 면적이 45,201.6제곱미터, 용적률 196.5, 건폐율이 36.7, 최고 층수가 12층, 7개 동, 총 649세대입니다. 단지 내 고저차가 40m 이르는 구릉지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에서 2종 일반 주거지 용도 지역 상향을 재검토하는 걸로 안건이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보류가 됐기 때문에 네. 추후 좀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솔깃해야 할 소식이 또 있는데 강남의 간판급 중층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강남구 대치동 쌍용 1, 2차 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학군 수요, 특히 학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밀집된 네. 곳이고요. 2007년만 해도 상당히 그 가격 급등을 한 지역입니다. 네. 대치동이 65에서 66번지 일대고요. 이번에 1, 2차 아파트 동시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에 통과됐습니다. 네. 최고 35층 1,706가구 대단지고요. 인근에 이제 대치동 음마아파트 도로 하나 이제 사이에 이제 맛보고 있습니다. 3호선 지하철 하교율역 인근이고요. 탄천, 양대천,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고요. 남부순환 동부간선도로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도 상당히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사업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남권의 그 재건축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1, 2차 아파트가 83년도 3월, 11월 가까이 입주했고 현재 14층, 15층의 그 중층 아파트입니다. 1차는 5개동 630, 2차는 4개동 364가구로 되어 있고요. 네. 두 단지 합쳐서 한 994가구 규모고요. 현재 그 법정 상한 용적률 300% 적용되고 최고 35층 16개 동 1,706가구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됩니다. 우선 1차는 용적률이 299.63%, 용적률 꽉 채웠네요. 10개 동 1,094가구로 재건축되고요. 네. 1,094가구 중 60제곱미터의 소형이 357가구로 구성되고 이 중 144가구는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네. 1차는 용적률이 299.92%로 적용되고 6개 동 612가구로 이제 변신되고요.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210가구로 이제 이 중에서 장기 전세가 773가구가 이제 포함됩니다. 네. 서울시 도계리 같은 경우 1, 2차 단지를 사이를 관통하는 보행도로를 확보하고
또 남부순환도로 방에 위치한 단지 출입구 위치에 대해 교통 영향 평가를 고려해서 다시 이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네. 교통이나 뭐 교육이나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네. 수요가 아주 많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파트 단지는 강남 재건축의 중심인 음마아파트와 함께 그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두고 관심이 좀 네. 높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반응이 지금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 길 건너가 이제 음마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아파트 폭등의 진원지라고 해서 뭐 음마아파트, 쌍용아파트, 미도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가 9순위에 많이 났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그 재건축 지지부진하고 가격이 뭐 다른 지역보다 덜 오르기 때문에 가급만치는 않지만은 이번에 쌍용 1, 2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조건부 이제 가결됨으로써 음마아파트 단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음마아파트는 이제 추진위가 이제 구성돼 있고 아직 쌍용은요 아직 뭐 추진위도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현재는 좀 앞설지는 좀 예단하기 이제 어렵고요. 아무래도 그 쌍용 아파트가 추진위를 뭐 아무래도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단계가 현재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만 통과했을 뿐이지 뭐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주민 공람 같은 경우도 이제 거치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구청에도 아무래도 그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뭐 추진위가 이제 구성될 거로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뭐 3, 4년 이후에나 그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이 좀 가능할 것으로 밝히기 때문에 입주 때까지는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2011년도 3월에 안전진단 완료 이후에 배포된 안내문에서 아무래도 그 정부구역 지정에서 공사 준공까지 77개월 정도니까 뭐 상당히 뭐 긴 시간이겠죠. 6년 이상 뭐 걸린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길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쌍용 1차가 전용이 83.5제곱미터가 지난 5월에 8억 원에 거래됐고요. 전용이 128제곱미터가 지난달에 11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연초부터 즐거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도계위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최고 35층 이하 2,876가구를 짓는 잠실 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안도 이제 보류됐고요. 건축물 높이와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특혜 논란이 빚어졌었던 남산 자연경관지구내 건축 규제 완화 결정안은 보류 결정이 내려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두 번째 뭐 신라호텔 측에서 이제 신청이 됐는데요. 뭐 재벌 특혜냐 아니냐 이제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부지의 그 안에 비즈니스 호텔 뭐 관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신축을 하려는 걸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4층짜리 이제 비즈니스 호텔이고요. 아무래도 그 지난해 7월에 호텔 신축 계획안에 반려결정의 내린 뒤에 역시 이번에도 보류 결정이 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삼성가 소유이고 아무래도 그 삼성 이부진 사장 주도로 이제 실제적으로 호텔하고 면세점 짓는 걸로 인해서 역시 이제 보류가 됐기 때문에 뭐 다음 안건에서도 올라올 거 예상이 되지만은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논란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건폐율이 이제 30% 이하, 40% 이하로 이제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립 계획이고요. 이제 그 남산 경관지구내이기 때문에 57,70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산업 활성화냐, 자연보호나 이 문제와 더불어서 뭐 재벌에 대한 특혜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도계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다음번에도 이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올라올 드는데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봤을 때는요, 그 건폐율이 현재 그 지역은 현재 30% 이하로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연 경관지구내이기 때문에요. 건축물도 높이 3층, 뭐 12m 증개축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을 또 뭐 4개 층이라든지 건폐율을 40%로 우선적으로 허가이다 보면은 이게 또 특혜 논란에서 어느 정도 또 사유로서 오기 때문에 도계위원을 뭐 서울시 관계자들이 상당히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좀 관광산업 활성화의 문제냐, 뭐 특혜 논란이냐 상당히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첨단 융복합 R&D 단지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네요. 그렇습니다. 마곡지구 같은 경우 제가 엊그제도 한번 쭉 둘러보고 왔는데요. 네. 상당히 상점백회가 됐습니다. 아. 도로도 이제 새로 깔리고 마곡지구에 그 대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의 여의도 상암과 연결돼서 새롭게 이제 떠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이번 개발 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 보면요, 교통 인프라를 좀 더 좋게 하고, 네. 사회 복지 분야 인프라 확충되고, 주민 건의 사항이 반영되고, 입주 기업 및 수요 기관의 요구 사항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 연경 변경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마곡역 5호선, 9호선 마곡나루역에 지하철 출입구를 추가로 이제 만들 것 같고요. 주차장도 1,000제곱미터 가량 늘리고 지하철과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녹지축과 연결한 공공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 클러스터별로 이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공동주택 주변으로 옮겨서 주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도로 선형이 변경돼서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재검토하고 보도폭을 확대합니다. 기존 거주민 재정착 유도한 한편 이미 형성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위치는 구시까지 연결되는 곳으로 바꾸기로 했고요. 네.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9호선 신방화, 마곡나루역, 5호선 마곡역 주변 상가 지역에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아무래도 이제 사행성이라든지 청소년 위해서를 못 들어오게 이제 방침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위백코터스, 통합 운영센터라든지 경찰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세무소 등을 한 곳에 이제 배치하는 행정단지화로 주민들 편의성을 높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강서부 지역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따라잡기 박상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